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사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번 달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까? 동기는 벌써 승진했는데 나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지 않았나요?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의 화려한 성공 스토리가 보이고 뉴스에선 젊은 나이에 이룬 업적들이 쏟아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고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말이죠. 성공을 향해 달릴수록 왜 우리는 더 공허해지는 걸까요? 저는 최근 한 통계를 봤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대한민국 직장인의 78%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왔는데 정작 그 성공이 주는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승진했을 때의 기쁨, 연봉이 올랐을 때의 만족감, 좋은 차를 샀을 때의 설렘, 그 감정들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뭘 해야 하지? 이게 바로 성공 중독입니다. 성공은 마약과 같아서 한번 맛보면 계속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공허함만 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성취를 향해 달리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 가치관은 무엇인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은 뒤로 밀려납니다. 그저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사회가 만들어 놓은 레이스트랙 위를 달리는 것에만 집중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약 100년 전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봉길. 1908년 충청남도 예산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윤봉길은 평범한 청년이기보다 일찍부터 배움과 계몽의 뜻을 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배움에 목말랐고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육자의 길을 꿈꾸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였습니다. 윤봉길은 야학을 열어 농민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농촌 계몽운동과 민족의식 고취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조국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모든 노력은 뿌리를 내릴 수 없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안전한 교육자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뛰어들 것인가. 그가 선택한 것은 후자였습니다. 윤봉길은 성공한 사람이 되기보다 의미 있는 인간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 천황 생일 천장절 기념식장, 일본 고위 군정외교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도시락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동 이후 자신에게 돌아올 결과를, 체포될 것이고 고문받을 것이고 결국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걸. 그럼에도 그는 행동했습니다. 왜일까요? 성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명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가 우리와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선택들을 합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침묵할 것인가, 목소리를 낼 것인가.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른 척할 것인가, 손을 내밀 것인가. 내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갈 것인가, 정직하게 내 길을 갈 것인가. 이런 순간들이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성공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사람됨은 과정입니다. 인생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보다 어떤 방향으로 살아왔느냐로 남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간 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승진하면서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 가족과의 시간, 친구들,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 꼭대기에 올라갔지만 정작 그곳엔 아무도 없더라고.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갔지만 그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기대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공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취를 멈추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의 정의를 바꾸는 겁니다. 첫째, 나만의 기준을 만드세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세요. 연봉이 높은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가요? 큰 집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따뜻한 가정이 중요한가요? 둘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더 친절해지고 있나요? 더 냉정해지고 있나요? 더 겸손해지고 있나요? 더 오만해지고 있나요? 셋째, 작은 선택에 진심을 다하세요.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됩니다.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 짓는 것, 피곤해도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바쁘더라도 후배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다. 넷째, 나를 넘어서는 가치를 찾으세요. 윤봉길 의사가 위대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가치, 즉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만의 이익을 넘어서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현대의 윤봉길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간부 자리를 박차고 나와 소외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고액 연봉을 포기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헌신하는 활동가, 본인의 시간과 재능을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평범한 직장인들. 이분들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을 걷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삶은 빛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선택했고 그 선택에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IT 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다가 퇴사했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말렸죠. 미쳤냐? 그 좋은 자리를 왜 버리냐고. 하지만 그 친구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후회 안 해? 친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형, 나 이전 회사에서 매일 아침 출근하기 싫었거든.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이게 진짜 성공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정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다리가 어디에 기대어 있는지, 그 꼭대기에 올랐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윤봉길 의사는 24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지금 우리는 성공을 향해 살고 있을까요? 사람다움을 향해 살고 있을까요? 오늘 하루 작은 선택 하나를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성공이 아니라 사람됨을 기준으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기준으로.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갈 겁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